나는 내 어린 것들을 내 손으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에 맡겨 방랑자와 협작꾼보다도 노동자나 농민이 되게끔 해두면 그것으로 국민으로서 어버이로서의 행위에 배반되지는 않는다고 믿고 자신을 플라톤의 공화국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뒤로 몇 번이고 내 마음에 끌어오른 후에는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은 그 같은 경고를 바라지 않았다. 그뿐인가 도리어 나는 그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그들 아비의 운명으로부터 지켜주었고 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궁지에 빠지게 될 운명에서 그들을 지키게 된 것을 가끔 하늘에 감사드렸다. 우정과 동정 또는 다른 동기에서 에핀의 부인과 룩상부르 부인이 그 뒤에 아이들을 맡아주겠다고 했으나 설사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보았자 그만큼 그들이 행복하게 되었을 것인지 적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인간으로 길러지게 될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확실한 것은 그들이 양친을 싫어하도록 그리고 대개는 양친에게 반역하도록 키워지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리어 양친을 모르는 편이 훨씬 좋을지 모른다. 그래서 셋째 아이도 처음 둘과 마찬가지로 고아원으로 들어갔다. 다음에 생긴 두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나는 모두 5 아이를 가졌던 것이다. 이 처리는 매우 좋은 일이요. 생각도 깊고 정당도 하다고 내게는 생각되었지만 널리 자랑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들 2 사람 사이를 알고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했다. 그 뒤 에핀의 부인에게도 다시 그 뒤에는 룩상부르 부인에게도 말했다. 그것도 무슨 필요에 쫓기어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숨길 것이 없어서 터놓고 이야기했다. 숨기려면 누구에게나 문제없이 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구행도 정직한 여자이며 매우 입이 무거웠으므로 그 점은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 솔직히 얼마간 도움을 받은 친구라면 오직 한 사람, 의사인 띠에리뿐으로 이 사람에게는 나의 가엾은 아줌마가 한 번 난산했을 때 신세를 졌다. 요컨대 나는 자신의 행위를 조금도 비밀히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내가 친구들에게 무엇 하나 숨길 줄을 몰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행위를 조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따져본 뒤에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 또는 내가 가장 좋다고 믿은 길을 택한 것이었다. 자신도 이 아이들처럼 양육됐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집안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르바쉐르 부인도 자기대로 비밀을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러나 바쉐르 부인은 덕을 보려는 목적에서였다. 나는 이들 모녀를 뒷뱅 부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 뒤부터 뒷뱅 부인은 내게 대한 우정에서 이들 둘에게 여러모로 편의를 보아주었다.
그렇게 되어 어머니는 딸의 비밀을 부인에게 알렸다. 뒷뱅 부인은 사람이 좋아서 아낄 줄을 모르는 성격이었다. 장모는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마음을 써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내주고 있는 일은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은 부인대로 아낌없이 물건을 보태주었다. 이러한 일을 내가 파리에 있는 동안 딸은 어머니의 명령으로 숨겨왔고 은자암으로 옮기고 나서야 겨우 다른 여러 가지 실토 끝에 겸해서 고백을 했다. 나는 뒷뱅 부인이 전혀 그런 티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토록 사정에 환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부인의 며느리인 슈농소 부인도 역시 그러했는지 어쩐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부인의 전실 자식 며느리인 프랑케이오 부인은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잠자코 있지 못했다. 그녀는 다음 해에 그것을 내게 얘기했다. 그때 나는 이미 뒷뱅 집에서 나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 그녀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 편지는 내 문집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에 르바셰르 부인과 그 집안을 헐뜯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만을 말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은 이 어머니와 그의 집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점에는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뒷뱅 부인의 신중함과 슈농소 부인의 우정을 나는 믿고 있었다. 프랑케이오 부인의 우정도 물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분은 내 비밀이 퍼지기 훨씬 전에 죽었다. 그것이 퍼진 것은 내가 실토한 사람들 자신으로부터였고 실제로 그들과 나와 갈라지게 된 뒤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사람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비난을 변호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들의 아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비난을 생각하면 차라리 자신의 비난을 달게 받고 싶다. 나의 잘못은 크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착오다. 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러나 남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 아비로서의 애정이 본 일도 없는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리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우정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 가전 약속 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것을 깨트리는 것, 가슴 속에 털어놓은 비밀을 폭로하는 것, 소각하면서 여전히 버림받은 뒤에까지 계속 존경하고 있는 친구를 반치미 삼아 모욕하는 것, 그런 것은 이미 가오는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비열이며 엄흠이다. 나는 고백은 약속했으나 자기 변호는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치겠다. 나는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공평히 해야 할 사람은 독자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나는 독자에게서 구하지 않을 것이다. 슈농소 씨가 결혼하고부터는 그 어머니의 저택이 신부의 솜씨와 재기로 인해서 내게는 한층 즐거운 곳이 되었다. 젊은 신부는 매우 사랑스러웠는데 뒷뱅 씨의 서기들 중에서도 나를 특히 주목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분은 로쇼슈아르 자작 부인의 외딸이다. 자작 부인은
프리에저 백작과 매우 친했으므로 그 결과로서 그림과도 친하게 되어 그림은 부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부인의 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나였다. 그런데 이 둘은 기질이 맞지 않았으므로 교제가 계속되지 못했고 그 무렵부터 취직 자리를 찾고 있던 그림은 오히려 그 딸보다도 대사교계의 부인인 어머니 쪽을 택했다. 딸은 마음 맞는 확실한 친구를 구하여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않았거니와 권세 있는 집안의 세력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뒷뱅 부인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슈농소 부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자기 집에 있기 거북하도록 몹시 쌀쌀하게 굴었다. 슈농소 부인은 예능에도 또 그의 친정 가문에도 대단한 자랑을 품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사교계의 즐거움을 끊고 거의 혼자 자기 방에 들어앉아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귀양살이 같은 신세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여의 타고난 경향에서 그녀에 대한 나의 애착을 키워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